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독해 일부분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독해 일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괄호 넣기로 진행이 되는데, 괄호 넣기는 HSK 4급뿐만 아니라 5급, 6급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4급 때부터 기초를 닦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괄호 넣기라고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로 내가 어휘 실력으로 얘를 넣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괄호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며 제시되어 있는 보기는 보통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출제자가 묻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셔야 5급, 6급 그 이후의 급수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괄호 넣기는 내가 어휘로 맞춰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문제 먼저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고사장에서는 문제를 보지 이론 설명을 하고 밑에 딸린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제 먼저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풀이 순서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왜 나왔으며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고 순서 체크하고 풀이 전략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중 문제 보실 건데요. 46번부터 50번까지 보기가 이렇게 A, B, C, D, E로 이어져 있죠. 딱 봤을 때 이 단어의 품사를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이 괄호의 위치와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4급을 준비하시고 지금 막판에 시험 전에 특강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급을 내가 처음 딱 시작하는 상황에서 중국어 이제 HSK 4급을 한번 따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시험 유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한번 한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CD 있고 아래에 있는 괄호에 적절하게 단어를 넣어 보겠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후반부 가서는 보통 두 줄짜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 1은 뭘로 밟아야 하는 것일까?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기가, 단어가 그냥 단순히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알려면 품사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품사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시면 사로 끝나는 게 품사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부사하면서 사로 끝나는 게 그 품사기 때문에 품사를 확인하셔야지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문장 수러로 마지막에 쓰이고, 명사는 또 어디에 쓰이고, 동사는 주어를 뒤로 이어져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걸로 쓰인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품사와 그 역할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부터 보시면 그리엔 보이면 형용사로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형용사는 보통 문장에서 어디에서 쓰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B는 보시면 종라이라는 부사예요. 지금까지, 여태껏이라고 쓰이는 부사인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토이츠 동사, 밀어서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라는 동사구나. 원장은 아시죠? 명사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렁란 하면 부사 여전히. 보시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 자체의 뜻을 내가 막 외우겠다 보다 B랑 E는 부사야. 그럼 주어랑 수어 사이에 위치할 수 있겠고, A는 형용사고 동사, 명사 이렇게 보통은 여러분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가 기본적인 가장 메인이 되는 품사고 시험에 꼭 나오는 품사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와 같이 대응을 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ABCD의 보기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에서의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어가 뜻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단어가 문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他每天不学习 해놓고 그가 매일 공부를 하지 않아까지는 좋은데 뒤에 不去上课에서 수로 앞에 빈칸이 쳐져 있어요. 그 부정부사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빈칸의 앞이나 뒤를 봤을 때 어쨌든 그 앞에서는 지금 컴마로 문장이 지금 쉬고 있고요. 뒤에 不去上课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부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는 생각. 물론 이제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는 가고 또
누군가가.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는 보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 47번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我敢说가 뭔지 몰라도 我写的 더라는 것 뒤에는 보통 명사가 오거든요. 나의 책, 너의 뭐 가방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我写的 해놓고 뒤에 문장이 주에 不比别人写的差 조금 어려워야 다른 사람이 쓴 것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라는 뜻을 해석을 안 해도 너 뒤에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얘는 명사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실 거예요. 48번 보시면 또 빈칸의 위치를 보는 거죠. 48번 딱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문장을 볼 때요. 내가 아는 단어 위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 위주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숑빙 이거 린슈러 이런 어려운 단어 이런 거에 기죽지 마시고요. 일단 보면 차분차분히 일단 마오가 나오는 것 같고 요 또 뭐뭐 했대. 여러분 문장을 보실 때 모르는 단어는 지금 시험 현장에선 그냥 끝까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뭘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르는 단어를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샤오마오가 있는데 뭔가를 또 당했나 봐. 보기에 매우 어쩌태 쩐이 나와 있어요. 그럼 매우 어떻게 하다라는 형용사가 오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각의 품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더 뒤에 명사 너무 명확하고요. 쩐이나 건이나 페이창 뒤에 형용사 오는 거 너무 명확하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기억해야지 내가 모르는 단어에 연연해서 그 단어를 외워야겠다 보다는 출제자 자체가 단어의 위치, 역할을 묻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9번을 볼게요. 보시면 얘도 뭐 첫 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없으면 둘째 줄부터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보시면 타 해놓고 뭐뭐 하대요. 신티가 뽀하와대요. 딴 그러나 해놓고 坚持工作 또 절이 하나 끝나면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물론 명사나 주어가 새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수로 앞에는 부사가 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막 여러 개 써 있어요. 뭐 9시에 뭘 하냐. 因为客人乘坐的火车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所以 회의가 해놓고 목적어가 2个小时예요. 그럼 회의가 주어고요. 2시간을 어떻게 하다 동사가 오겠구나.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텝은 뭘 했죠? 보기에 A, B, C, D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품사와 뜻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빈칸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쉬운 문제를 먼저 풀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험 현장에 가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고 내가 정말 파악이 잘 되는 빈칸이 있고 얘는 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다는 빈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 안에서 밑에 문제가 5개에 딱 5개가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 먼저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면 정답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뒤에 명사 오는 건 너무너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한 큐에 딱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장이라고 명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뜻을 보셔도 写的잖아요. 쓸 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건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我写的文章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쓴 것보다 절대로 내가 감히 말하건대 부족하지 않아 라고 갈 수 있어요. 제거 볼게요. 이것도 단어 어휘의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쉬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真很非常라는 정도부사 뒤에 형용사 쓰면 되는데 형용사가 거리엔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넣으시면 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해석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의 경우에는 즈라는 양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병든 고양이가 또 비에 젖었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린슈라는 어려운 단어를 몰라도 위는 아시잖아요. 비에 의해서 뭐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제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46번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문제여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걔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부터 먼저 풀었던 거죠. 왜냐면 부사 자리로 추정이 되는 빈칸이 한 2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사도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4급 이전에 이제 회화를 하거나 뭐 3급을 준비하셨을 때 배우셨으면 또 오히려 쉬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종라이는요, 일반적으로 부정부사랑 짝꿍을 이루는 부사예요. 그래서 종라이 뿌, 종라이 메이오가 같이 오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 뿌 때문에 난 여기다가 종라이를 바로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종라이 부去上课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참에 우리가 종라이의 뽀랑 메이오 두 개의 버전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뽀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메이오는 안 했던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냥 종라이 메이오를 쓰면 단 한 번도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 경험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라이 보去 중고 하면 난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나의 상황이 있어서 난 의도적으로 중국을 여태껏 지금까지 가지 않았어.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오래 키워봤거든요. 한 10몇 년을.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그래서 좋아해서 개고기를 나는 절대로 안 먹어. 여태껏 지금까지 한 번도 기회가 없어서 못 먹어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종라이 不吃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의 의미 정도는 제가 이제 여러분의 기본기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종라이는 일반적으로 뽀랑 메이오랑 같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니 마마 하이제 공주어마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 읽기 전에 이미 앞에서 봐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부사 자리구나 하고 답을 먼저 빨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46번이랑 49번이 그래도 부사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종라이 뽀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뭐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다른 것을 제대로 풀어놨으면 여기에 렁란이 들어가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진관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뭐 넘어가도 돼요. 그쵸? 비록이란 뜻인데 몸이 안 좋으시지만 일을 계속 하시나 봐요. 꽁주어를 하신대요. 찐츠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즈는 유지하다라는 그 지자인데 찐이 경고하다라는 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그걸 올곧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 있는 동사가 찐츠거든요. 근데 렁란이라는 부사가 여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렁란도 사급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사거든요. 여전히 한결같이 여전이란 뜻인데 찐츠랑 의미가 좀 맞죠. 항상 같이 오는 건 아닌데 의미적으로 맥락이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고 이게 5급이나 6급까지 갈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렁란이랑 찐츠 정도는 두 개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비록 안 좋으시지만 여전히 끝까지 일을 하고 고수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부사 자리였기 때문에 부사라는 렁란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찐츠라는 동사와 렁란이라는 그 부사의 어휘나 쓰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5급, 6급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볼 거예요. 이 보시면 회의가 9시에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어째서 아무도 없어? 라는 걸로 문장이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정주어도 호처가 그 승객들이 탄 열차가 1시간이 늦어졌나 봐요. 회의도 늦춰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회의라는 동사와 그리고 리앙그샤웃이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동사를 넣으시면 되는 게 토에이츠였죠. 그래서 주어로 회의가 명사로 그리고 2시간이 늦춰졌어. 토에이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넣으시면 되지만 오늘 또 앞서 제가 찐츠랑 렁란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에이츠랑 디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토에이츠는 시간을 미루는 거고요. 디체는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뒤에 시간 양사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몇 시간 미룬다, 몇 시간 앞당긴다라고 할 때 토에이츠나 디체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상 장문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동사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스텝 1이 뭐였죠? 보기, 품사와 뜻 확인하고 스텝 2, 빈칸의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텝 3로 넘어가면서 쉬운 문제들 먼저 풀어가고 어려운 문제 해결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품사와 위치입니다. 이 품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내가 기억을 하겠다는 거. 동사는 주어 뒤에 올 가능성이 크죠. 명사는 더 양사 뒤에 온다라는 거. 부사는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페이창헌, 쩐 같은 정도 부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지 4급에 있는 독해 일부분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배운 내용이요. 4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시험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각인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푸는데 단어가 익숙하니까 내가 단어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품사와 그리고 문장에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